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제가 지금 입병이 심해서 영상 만드는데 발음이 살짝살짝 셀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썸네일 그대로 업비트와 비썸의 상장 가능성이 유력한 코인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릴 적 화재로 소방관 아버지를 잃은 존이 있습니다. 존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멋지게 성장하여 경찰관이 되어 살아가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1969년 화재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와 무선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존은 이 능력을 활용해 죽을 운명이었던 아버지를 구하고 가족과 이웃사촌을 위협하는 연쇄살인마도 맡게 되는데요. 이 영화 프링컷의 배경은 1999년입니다. 시간여행이라는 영화 특성상 중간에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1969년, 즉 살아있는 30년 전 아버지와 무선 교신 중 우연히 30살 어린 시절의 단짝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미래의 친구가 매일 주식에서 돈을 잃고 힘들어하는 것을 떠올린 주인공은 어린 시절 친구에게 평생 다른 거 말고 꼭 야후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주인공의 단짝 친구는 좋은 외제차를 몰며 부자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돈 패밀리 여러분은 30년 전 과거와 소통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말을 가족에게 전해주고 싶나요? 당연히 강남에 땅을 산 뒤 그것을 팔아 삼성 주식을 사고 다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겠죠? 근데 왜 갑자기 영화 이야기? 이제 돈복남이 영화 리뷰 채널로 바뀌었냐? 시즌이 끝났냐? 해킹당했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조금 가격이 하락했다고 아직 시즌 종료 아니에요. 오늘의 비밀코인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 야후는 전 세계 검색 엔진 1위, 총으로는 130조 원, 나스닥 8위에 머무르며 닷컴 시절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화폐의 가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현재 기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 바로 다음으로 시총 3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대단했던 야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야후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사실상 철수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1994년 검색 엔진 순위입니다. 인터넷 초기에는 라이코스가 1위였고 야후는 4위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라이코스 기억나시죠? TV 광고에서 야 라이코스 물어와 하면 검은색 강아지가 공을 물어왔습니다. 5년 만에 야후는 라이코스를 따돌리고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하며 당시 닷컴 시대의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됩니다. 그 이후 2000년대 중반서부터 서서히 구글에게 이 자리를 양보하더니 이후로는 구글이 모든 검색 엔진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플랫폼 시장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 무수한 서비스 제공업자가 나타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승자도 자칫 남들보다 뒤처지면 1위 자리를 내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플랫폼에 대입해봐도 거의 유사합니다. 라이코스는 시장을 초기에 선점했다는 효과로 서비스 품질에 비해 5년 가까이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결국 야후에게 밀렸고요. 그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야후도 결국 구글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초창기 여러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서로 경쟁하며 시장 자체가 커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게 되면 최초의 1등이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것도 잠시뿐 결국 최후의 승자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시장의 성숙기 이후 독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암호화폐 시장에 대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히 그 시간을 대입해봐도 시장 초기 단계입니다. 여전히 많은 유틸리티 코인들은 실제 결과물들의 성과 비교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윤곽과 기대되는 기대치 정도, 그 정도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만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독점하거나 혹은 공유하려 하고 있죠. 2015년 9월 암호화폐 시장 시총 순위입니다. 비트코인 하나에 30만원도 하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시절이죠. 잘 들여다보시면 이름이 생소한 코인도 많을 겁니다. 이때는 리플이 2위였네요. 그리고 저기 우리 애증의 도지코인도 보입니다. 6위이네요. 자자, 내가 저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됐는데, 내가 저때 도지라도 샀어야 됐는데, 후회되시죠? 괜찮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정신 똑띠 차리자고요. 다시 현재입니다. 상위 시총 15위권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1인자일 줄 알았던 리플은 7위로 떨어졌고요. 혜성처럼 등장한 바이낸스 코인은 사실상 1년 만에 시총 3위를 깨우쳤습니다.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카르다노, 폴카닷, 테라 등 시총 상위 코인들은 거의 대부분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능성 플랫폼 코인이라 할 수 있는 유틸리티 코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만큼이나 그 위상이 영원할 것 같았던 코인들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순위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위를 보시면 돈 패밀리 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코인이 눈에 띕니다. 바로 현재 시간 기준 시총 10위에 차지하고 있는 아발란체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아발란체는 역시 이 패권 싸움의 강력한 주자입니다. 아발란체는 눈사태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 산 꼭대기에서 굴러간 눈송이가 점점 커지듯 네트워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도의 진행됨에 따라 신속하고 많은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빗썸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주로 해외 거래소 위주로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아발란체가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온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 때문입니다. 아발란체는 11월 새 2배, 8월부터는 10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비트코인이 58,000달러까지 떨어지며 알트코인들까지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는 11월 18일에도 110달러 신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아발란체는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처럼 출발선부터 이더리움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POW 작업 증명 방식인데 아발란체는 지분 증명 방식이고 이에 따라 저전력, 친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 드리면 이더리움은 채굴기를 돌려 이더리움이 채굴되고 그에 따라 전기세도 비싼 컴퓨터 부품도 소모되는 데 반해 아발란체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전송속도 또한 TPS 기준으로는 이더리움보다 300배 빠른 것은 물론 TOF, 즉 최종 전송속도 면에서는 솔라나보다 1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크립토 미소에 따르면 아발란체는 솔라나에 이어 최근 1년간 깃허브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프로젝트 3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개발진들이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트코인의 최강, 명실공히 암호화폐의 왕세자 이더리움이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쇠양대군이 철퇴로 반대 세력을 다 제끼고 기어의 왕이 올랐듯 언젠가 새로운 강자가 무서운 기세로 이더리움을 꺾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전송속도, 매우 비싼 가스비, 높은 초기 진입비용 등의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어 현재 몇 개의 이더리움 킬러들이 등장하였으며 아발란체 역시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아발란체의 이러한 급성장은 솔라나와 상당히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솔라나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샘 뱅커먼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을 미리 내다보고 기업인 중 두 번째로 많은 정치 후원금을 지원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FTX 거래소와 알라메다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세럼을 시작으로 약 1,200억 원을 살포하며 초기 디파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끌어모았고 이러한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대박 흥행을 일으켰으며 특히 SNS를 통한 마케팅으로 열렬한 지지자들을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3, 4달러에 머물렀던 솔라나가 이 프로젝트의 흥행 이후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성공 공식을 아발란체 역시 상당 부분 벤치마크했습니다. 아발란체는 올해 여름 솔라나의 2배 가까운 약 2천억 원 상당의 디파이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고 유동성 공급과 투자자와 개발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여기서도 솔라나의 샘 뱅크먼이 결정적으로 아발란체 유동성 채굴을 위해 약 2,400억 원을 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폭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아발란체 차트입니다. 실제로 2021년 8월까지 10달러 부근에서 머물던 아발란체는 8월 50달러, 9월 80달러, 11월 100달러 등 3개월 만에 10배에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저때 샀어야 됐는데 저때 살걸 또 그러고 계시나요? 아발란체는 현재 트레이더조, 펭골린 등의 디파이 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칼라오, 테일크래프트 등의 NFT 게임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락억 물량 시총 점유율로 쉽게 생각하면 디파이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약 141억 2천만 달러로 솔라나의 146억 4천만 달러의 턱끝까지 쫓아온 모습입니다. 이것을 9월로 비교하면 2달 전에 아발란체는 30억 달러, 솔라나는 40억 달러였습니다. 즉 솔라나가 3배 정도 성장할 때 아발란체는 4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이더리움의 볼륨은 약 1.3배 증가하였지만 전체 지분율로 따지면 9월과 비교해 솔라나와 아발란체의 성장으로 2달 사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발란체, 솔라나, 그리고 또 다른 강자 팬텀에 투자한 VC들에 관한 벤다이어 그림입니다. 아발란체는 솔라나에도 투자를 한 투자자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네임드들의 VC에 투자를 받았으며 기간수만 따지면 솔라나보다 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외에도 12개월 동안 35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을 런칭하여 진행 중인데요. 이 모든 프로젝트들의 결과물이 나올 때쯤 되면 아발란체가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특히 요즘 대세 NFT 게임 프로젝트 중 아발란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많으니 꼭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상장만 되면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 기대해볼만 하겠죠?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종목은 팬텀입니다. 팬텀은 현재 시총 4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이후로 최대 2150%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요. 혹시 2150%라고 하니까 그냥 많은가 보다 하고 감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아발란체가 7월 20일 이후로 1080%가 상승했으니까 팬텀은 2배 정도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팬텀은 혜성처럼 등장하더니 TVL이 단기간에 5위까지 올라가면서 테라를 위협했는데요. 현재는 일부 조정을 받아서 7위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TVL 상위권 체인 중에서 TVL 대비 시총이 가장 낮은 것이 팬텀이라는 것을 볼 때 현재 저평가받은 상태이며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종목 같은데 단기간에 2000%가 넘게 상승했고 TVL 기준으로 저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놀라셨나요? 근데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테라와 코스모스에 이어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북돋아주는 종목이 바로 팬텀입니다. 팬텀은 국내 개발자인 안병희 박사가 만든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잠깐 어제도 다뤄드린 8월 25일 영상의 비밀코인 영상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수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혹시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연파이낸스의 창립자인 안드레 크로네입니다. 안드레의 링크드인에 들어가 보면 각종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블록체인 디파이 분야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안드레 크로네입니다. 그런데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세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안드레는 2018년 7월부터 팬텀의 기술 고문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팬텀이 크립토 분야 내부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도 안드레의 공이 컸다고 볼 수 있죠. 그 이후로 점점 더 많은 투자기관들이 팬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는 최근 팬텀 재단에 3,500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블록타워 캐피탈도 투자를 통해 팬텀 생태계에서 2천만 달러의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코인 영상에서 늘 강조하듯이 이런 투자기관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포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VC들은 다른 누구보다 철저하게 따져본 이후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안목을 입증이라도 하듯 팬텀은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TVL은 8월 31일에 7억 달러 정도였던 것이 현재는 51억까지 증가했습니다. 총 1일 트랜잭션은 9월 12일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네트워크 트랜잭션이 1억을 돌파했습니다. 고유 지갑 숫자는 110만 개를 넘어섰고 일일 평균 사용자는 7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체인 중에서 TVL 기준으로 5위까지 갔다가 현재 잠시 7위로 물러선 프로젝트가 팬텀입니다. 비록 조금 순위가 밀려나긴 했지만 대단하죠? 팬텀보다 TVL이 부족한 폴리곤의 경우도 현재 시총이 21위인데 팬텀의 시총 순위는 42위입니다. 팬텀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게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팬텀을 누구보다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이 업비트와 빗썸 아닐까요? 최근 시총 20위 알고랜드가 업비트에 기습 상장하며 최대 6배에 달하는 폭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돈패밀리 여러분들께 수차례 말씀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상장하는 코인에 불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알고랜드가 상장하며 현재 시총 20위 안에 들어있는 코인 중 아직 업비트에 상장하지 않은 코인은 바이낸스 코인, 시바이누, 그리고 아발란체 뿐이다. 두 번째, 팬텀은 한국 코인이다. 세 번째, 한국 거래소들은 아발란체와 팬텀을 눈여겨볼 것이고 이들이 상장할 땐 상장빔이 엄청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다뤄드렸으면 밥은 혼자 떠드셔야 합니다. 제가 옆에서 밥까지 떠먹여 드릴 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영상 만드는데 구독은 인간적으로 좀 합시다.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